여러분들 요새는 또 인텔이 망해간단 말들이 많아요. 인텔은 실제로요 56년 역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팔다리가 죄다 찢겨나갈 위기인데 인텔의 제조 공장인 파운드리 부분은 TSMC에, 인텔의 설계 쪽인 팹리스는 브로드컴이 인수할 수도 있게 됐거든요. 아니 솔직히 인텔은 기술의 대명사고 반도체라고 하면 인텔부터 떠오르긴 합니다. 분명히 인텔은 반도체의 신이었습니다. 진짜 하이테크놀로지의 정점을 찍었고요. 외계인을 고문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기술력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칭송을 받았죠. 그리고 인텔이 참 특이했던 게 광고를 할 때 다른 기업이 대신해줘요. 삼성 노트북이나 뭐 LG 노트북 광고할 때 꼭 인텔 프로세서 들어갔다고 마지막에 무조건 나왔고요. 그 특유의 인텔 로고 나올 때 나오는 소리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인텔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으로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인텔은 세계 반도체 기업의 매출 1위를 지켰죠. 거의 30년이 되는 기간인데 이동안 인텔은 PC 시장과 서버 시장을 최고 자리에서 독점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인텔이 지금 몰락의 아이콘이 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주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최근에 5년 사이의 인텔의 주가, 일단 최고점이 2021년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했을 시절인데 이때가 주당 68달러를 찍을 때였습니다. 붐이 터져서 반짝하고 찍었던 것도 아니고요. 2019년부터 살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주가가 2021년도에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주가가 최고점일 때는 인텔의 시가총액 2,600억 달러가 됐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인텔의 주가는요 많이 낮아졌습니다. 2월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22.99달러, 뭐 그냥 23달러라고 할게요. 고점 대비 진짜 반토막 그 이상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인 게요, 2,600억 달러였던 시가총액은 지금 1,000억 달러 미만 수준으로 바짝 메말랐습니다. 아니 인텔이 반도체의 황제로 한 30년 동안 군림을 했는데 최근에 2021년 이후에 한 4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때 인텔은요 전세계 CPU 시장 점유율에서 무려 80%를 넘게 해먹던 형님들입니다. 단일 품목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이면은 과점을 넘어 독점을 하고 있었다 라고 봐도 되고요. 최신 자료인 2024년을 보면요 이 독점은 완벽하게 깨졌다고 봅니다. 다 씹어먹던 형님들이었는데 이젠 CPU 점유율 60% 아래로 내려갔고요. 그만큼 대부분은 AMD한테 잡아먹혔습니다. CPU 말고 서버 시장도 조금 비슷합니다. 서버 시장에서는 인텔의 독점이 훨씬 더 심했는데요. 전세계 서버칩의 인텔 점유율 90%가 넘던 정말 꿈같은 시절이 있었지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MD한테 따잇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인텔이 대체 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냐, 이제 와서 하는 뭐 결과론적인 시각이긴 하지만요 2000년대 후반부터 슬슬 문제가 생겼단 말들이 많습니다. 인텔은 아시다시피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인텔은 반도체 설계 쪽에서도 반도체 제조 쪽에서도 모두 치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호탄이 뭐였냐면요 바로 모바일 시대가 왔었다는 건데 2008년쯤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요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면서 PC 중심의 시대가 거의 저물기 시작한 거예요. 인텔은 여기서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공룡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요 모바일 칩 시장으로 빠르게 넘어가야 할 때에 이제 축 늘어지기 시작한 PC 시장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실제로 2000년대 후반부터 PC 시장의 성장률이 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뚝 떨어졌어요. 가트너의 자료를 보면요 2005년 PC 출하량 증가율이 11.4%였던 게 2008년엔 10.9%로 살짝 주춤하더니 2010년에는 PC 출하량 증가율이 3.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2012년에는 아예 마이너스 1.2%로 PC 시장이 확실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마이너스 성장, 이거 어떡할 거야. 반면에 스마트폰 시장은요 2010년 전세계 출하량 3억대에서요 2015년 단 5년 만에 14억대로 폭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모바일이 대세로 넘어갔다는 게 확 느껴지죠. 그렇다고 인텔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모바일 칩 시장에 뛰어들긴 했었죠. 왜냐? 인텔이 종합 반도체 회사기도 하고 가장 잘 만들고 가장 설계를 잘하는 회사니까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인텔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반도체 하면 인텔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을 만들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까지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당시 인텔의 CEO인 폴 오텔리니 형님은요, 그저 모바일 칩의 시장은 수익성이 없다, 돈이 안 되니까 굳이 기술 개발을 때려박을 일이 없다 라고 일갈하고 거절을 했죠. 그리고는 혹시 몰라 인텔은요 2006년 아톰이라는 모바일 프로세서를 만들기는 했다만 문제는요 이게 너무 전력 소모가 많아서 배터리가 그냥 녹아났다고 합니다. 모바일 시장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삼성의 엑시노스 시리즈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는요 모바일 생태계에 잘 맞게 저전력 설계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팔렸죠. 퀄컴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점유율 30%를 넘게 하고 있을 때요 인텔은 모바일 시장 점유율 1%도 안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망한 거죠, 모바일 쪽.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요 인텔 쪽에 거절을 당한 뒤에 ARM 기반의 칩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 결과 애플은 지금 칩 설계 진짜 기깔나게 하잖아요. A 시리즈 칩도 얼마 전까지 킹왕으로 자리를 잡았고 PC에 들어가는 M4 칩의 효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맥북 솔직히 편집할 때 너무 좋아. 만약에 그때 인텔이 애플의 손을 잡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전쟁에서 훨씬 다른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현실은 뭐냐? 2016년쯤 해서 인텔은 모바일 부분의 아톰 사업을 접으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인텔은 모바일 시대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모바일 시장에서 인텔이 잘 안 됐다면 원래 잘하던 PC 시장에서 그대로 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작아지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놓칠 순 없지. 인텔은 모바일 시장 포기 뒤에 PC 시장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텔의 괴물 같은 기술력, 빛이 발해버리기 시작하죠.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력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던 인텔이 한계에 봉착을 했거든요. 인텔의 반도체 공정은요 14나노 공정부터 업그레이드가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14나노로 브로드웰 칩을 내놓고 나서요 2019년까지 무려 5년 동안 14나노 계열 칩으로 연명을 했거든요. 연명을 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회사들은 못 만들었으니까. 다른 반도체 업계들이 인텔의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니까요 인텔은 그저 이 14나노 공정을 우리고 뼛속 깊이 사골까지 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까지 해먹은 거고, 그 사이에 TSMC는요 2017년도에 14나노에서 7나노까지 업글이 됐고요 2020년도부터는 5나노 공정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인텔은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2020년 7월에 인텔은 7나노 공정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걸 지연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우리도 하겠다, 할 수 있다, 곧 출시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2021년 이 한 해 동안 주가가 많이 녹았습니다. 연초에 62달러였던 인텔의 주가는요 연말에는 48달러까지 22.6%나 떨어졌죠. 인텔이 14나노 공정에서 멈춰있는 사이에 AMD의 리사수 누님도 칩을 기깔나게 잘 만들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인텔은 PC 시장에서의 점유율 계속 내려가고 있죠. 데스크탑의 점유율은요 최근 자료로는 2024년 기준으로 이제 60% 선도 밀려서 58% 정도가 나왔고요. 서버 시장도 2018년 인텔의 제온 칩이 98%의 점유율로 압도를 했었는데 AMD의 에픽 칩이 2024년 서버 시장의 23.6%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인텔이 크게 밀렸습니다. 독점 지위를 계속 잃고 있죠. 심지어 아마존은요 서버 칩을 가장 많이 사는 고객 중에 하나인데 2023년 기준 아마존은 자신의 서버의 30%를 인텔이 아니라 AMD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인텔의 경영 전략이 좀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건데요. 2016년 CEO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라는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이 인텔의 왕으로 올라간 이후에 이 경영진이 방향을 잘못 잡고 삐걱거리면서 회사가 더 망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거의 인력 관리 및 회계 업무, 재무 쪽에서 성장해서 CEO까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말들이 진짜 많죠. CEO가 반도체를 모르면 되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인텔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님이 재무 출신답게 기술 혁신보다는 단기 실적에 크게 집착했죠. 2016년에 이 형님이 우리 인텔은 데이터 센터와 IoT에 풀베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차게 망했죠. 왜냐면 IoT 매출은요 2020년 기준으로 36억 달러로 인텔의 전체 매출 779억 달러에 4.6%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이 너무 작은 시장에 거대한 공룡이 뛰어든 건데 이 시장은요 스마트폰처럼 거대해지는 시장도 아니었고 굳이 IoT마다 성능 좋은 비싼 칩을 끼워 넣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대차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크르자니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으면 당장 수익 나는 것이 없으면 내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 개발 R&D죠. 반도체 시장에서는 R&D가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술 한번 밀리면 자비 없이 탈락되는 게 반도체 시장의 치킨 게임이고요. 옛날에 인텔은 R&D에 돈을 투자 많이 했습니다. 2015년만 해도 매출이 553억 달러였는데 R&D에 121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매출 대비 21.9%를 기술 개발에 쏟아부은 거죠. 그치, 그래야 기술로 먹고 살 수 있지. 근데 2018년으로 가니까요 매출이 708억 달러로 크게 늘었는데 R&D는 거의 그대로 135억 달러를 유지합니다. 비율로 치면 19.1%로 매출이 늘어난 만큼은 기술 투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2016년에 크르자니크가 12,000명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때 핵심 엔지니어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는 R&D 인력 손실로 그대로 이어졌고요. 기술 회사인데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을 자르고 기술 회사인데 기술에 돈을 안 쓰면 당연히 밀리는 게 정답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또 문제가 됐던 건요 크르자니크 형님의 자사주 매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에 문제가 터질 걸 미리 알고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는 건데 이 일은요 2017년 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인텔 칩에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이 칩은 해킹엔 진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설계 결함이 발견이 됐었는데 인텔 측은 이를 알고 있었고 몇 개월 동안 쉬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안 취약점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 크르자니크가 자사주 2억 5천만 달러어치를 팔았다고 하죠.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당장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10%가 넘게 빠졌는데 미리 알고 판 거 아니냐? 당연히 의혹이 터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에 크르자니크는요 이 이슈 때문에 사임한 건 아니고 참 사내 연애로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양반 가실 때까지 예술입니다, 예술. 그리고 지금 인텔의 칩 제조 파운드리 부분은요 진짜로 매각이 돼버려서 TSMC의 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요 2021년도에 파운드리 사업을 키워보겠다고 인텔이 팻 겔싱어 CEO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당시 2위였던 삼성 제끼고 TSMC 아래로 우리가 가겠다 요랬는데 잘하고자 했지만 잘 따라주진 못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TSMC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삼성도 막 TSMC에 털르고 있는 판국에 인텔이 비빌 곳은 없었죠. 2023년 인텔의 파운드리 쪽 매출이 15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비용과 지출이 너무나도 커서 파운드리 쪽에서 손실이 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털려버리죠. 미국 정부는 인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해야 된다. 인텔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칩스 법안으로 2022년에 인텔에다가 85억 달러를 지원해 줬는데도 인텔의 파운드리 최신 실적이 암울합니다. 여전히 적자에서 허우적대고 있죠. 24년도 1분기 25억 달러 손실, 2분기 28억 달러 손실. 결국에 인텔은요 2024년 말까지 약 15%의 인력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텔 역사상 가장 큰 정리해고죠. 이에 반해 TSMC는요 같은 해 694억 달러의 매출을 찍고 영업이익 280억 달러를 남겼습니다. 인텔은 계속 돈만 꼬라박고 있는데도요.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이 인텔 그냥 찢어버리자. 파운드리 쪽 TSMC에다 그냥 팔고 설계 쪽
브로드컴에다가 팔고 그럼 다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형님이 참 미친 척하고 제안을 날렸지만 현실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긴 하고요. 진짜 반도체는 신이었던 인텔 얼마나 여태까지 치어댔으면 인수설까지 막 솔솔 나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추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비슷한 부분이 꽤나 많은데 얼른 정신 차려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